개쏘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꾸벅입니다. 꾸벅. 네. 어제 제가 그 아주 예민한 허구현 총재님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뤘는데, 사실 그 오해하실까봐 오늘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께 어떤 분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채팅에다가 그걸 좀 다뤄주십사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르면 또 뭐가 이러네 저러네 니네 당이니 우리 당이니 막 이럴까봐 그걸 보기 싫어갖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예,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아유 하자 그래서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정치적인 댓글이 또 막 올라와.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될 만한 댓글들은 싹 다 지웠습니다.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저는 야구 관련된 이슈는 웬만하면 다룰 거예요. 웬만하면 다룰 건데, 그게 꼭 뭐 어떤 정치적인 편향, 예, 이런 쪽에 만약에 그 들어가는 지역적인, 예, 이런 것들은 저는 딱 질색팔색하니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제가 안 다루더라도 이 형이 이 사람이 또 이런 거라서 안 다루는구나, 예, 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SSG 소식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이 SSG가 요번에 김재환 선수 영입한 걸로 한동안 좀 뜨거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의 영입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궁극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방송 오랜 시청자분들은 제가 SSG의 야구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울부짖었던 게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바로 확률 떨어지는, 에버리지 떨어지는 이 구성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최정, 한유섬, 김재환 중심 타선이 에레디아가 재계약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그래서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김재환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중심 타선이 구성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 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잘못된 의견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김재환 선수와 최정과 한유섬, 또는 뭐 최정, 한유섬, 김재환, 뭐 최정, 김재환, 한유섬, 뭐 에레디아 다 오케이. 근데 저는 그 중에 한두 명은 좀 바꿔라. 고명준으로.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고명준 선수를 기본적으로 4번에 갖다 놓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명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지난 그 포스 시즌 작년 3경기 연속 홈런 때렸죠. 큰 경기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SSG는 항상 보면 에버리지가 떨어집니다. 에버리지가 떨어지다 보니 힘들죠. 그러니까 다양화가 있어야 되는데 다양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KT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두 팀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향, 선수의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환 선수가 갔다라는 건 또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명준도 물론 비슷합니다. 아직은 장타 위주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건데, 두 번째로 또 하나 문제가 좀 있는 건 뭐냐면, 에레디아는 외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최정, 한유성, 김재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그러니 이게 나이까지 많고 에버리지도 떨어지면, 사실은 박성환이나 최지훈이나 이런 친구들이 쉴 새 없이 나가줘서 뭔가 상대를 압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마땅한 선수들이 없어요, 이 팀은. 근데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SG는 이 성향, 구성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나 봅니다. 야구는 홈런만 잘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라일리, 데이비슨, NC는 이 두 친구를 안 잡을 명분이 없어요. 한 친구는 두 시즌에 홈런 80개 넘게 때렸고요. 두 시즌에. 한 친구는 1년에 17승 했어요. 무조건 잡아야죠. 데이비슨, 올 시즌에 114안타, 36홈런, 97타점. 타율도 293, OPS 965, 홈런 2위. 라일리 17승 7패, 3.45, 216 탈삼진. 이 친구들의 활약상에 비하면 저는 가격이 오히려 지금 시장가에 비하면 전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지금서부터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데이비슨 6억을 포기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양보를 했대요, 데이비슨이. 일단 재계약 연봉은 총액 130만 원 달러. 근데 2024 시즌 끝나고 계약하면서 1+1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이 1+1이 계약 실행 여부, 이 +1 실행 여부는 보통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홈런 30개 이상이면 플러스 1년 계약하는 걸로, 뭐 타율이 2할 9푼 이상이면 계약하는 걸로, 이런 옵션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옵션 조항이 뭔지 아세요? 구단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옵션 조항이었대요. 즉 구단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옵션 실행 여부. 그러니까 이번 +1 옵션 실행 여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전달만 했대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게. 너 물론 좋은 선수인데 우리 사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너 2년 동안 잘한 거 알아. 그래도 좀 지켜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줄래? 그때 데이비슨이 그것도 오케이 했대요. 한 달이 지났대요. NC가 어렵긴 어렵나 봐요. 보통 이 정도면 야 그냥 우리 처음에 계약 얘기했던 거대로 1+1 170만 달러에 계약하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시한 게 뭐냐면 야 데이비슨 우리 협상 다시 하자. 원래 우리 170만 달러에 계약해야 됐잖아. 근데 그거 말고 협상 다시 하자. 야 우리 너한테 130만 달러 줄 수 있어. 계약하자. 그랬더니 데이비슨이 오케이 계약하자. 6억 포기했답니다. 원래대로였으면 170만 달러인데. 그래서 워딩이 이게 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뭐겠냐는 거예요. 사실 외국인 선수 1억이 쉽지 않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은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인데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 친구는 양보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홈런 80개를 2년 동안 80개를 넘게 때렸는데 내년에 또 넘길게 이러면서. 근데 라일리도 사실은 125만 달러면 125만 달러? 너무 적은데? 전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카티스 테일러. 이 친구는 캐나다 국대인데요. 오른손 정통파. 150 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우리나라 영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 기생충 이런 영화를 자기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고. 그건 그거고 이 친구가 총액 90만 달러인데 198에 106kg. 신체 조건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지명을 받았는데 본인이 그랬대요. 패디와 하트 이렇게 성공한 외국인 투수를 꿈꾼다. 밴쿠버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 문화였고 미키 17 같은 작품도 자기는 다 봤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김혜성, 김하성을 직접 상대하면서 KBO 리그 수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 우승과 투수 골든글러브 수상이 목표고 과거 NC 외국인 투수인 카이라트와 에릭 패디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까지 알고 있다. 이 친구는 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로마법을 연구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정도까지.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접근 방식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건실한 청년 같은, 야구 안 했으면 애플 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 갖고 스타트업에서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외모. 이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에 접근하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좀 기억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롯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 사고 쳤던데 지금 롯데가 데리고 온 이 두 명의 투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비슬리 같은 경우에는 저 오른쪽에 한신 우승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비슬리는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에르난데스, 요 보통 아닙니다. 엘빈 로드리게스. 디트로이트에서 빅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일단 평균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씹어먹는 수준이래요. 그리고 트리플 A에서도 평자가 3.40이면 이거 상당한 겁니다. 여기서도 강력한 탈삼진 능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살벌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 두 친구의 영입이 왜 이미지가 강력하고 왜 좀 다른 느낌이냐 하면 롯데가 이번에 해외 스카우트 파트를 대폭 변화를 줬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심지어 엘빈 에르난데스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는 코너 브룩스,
롯데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이 친구가 로드리게스 영입하려고 아예 미국까지 갔대요. 플로리다까지. 직접 가서 계속 꼬셨대요. 너 롯데로 가자. 롯데 월드로 가자. 가자. 근데 저는 이 원투펀치가 느낌은 아직 뭐 열지 않았지만 뚜껑 폰세 와이즈 못지 않을걸요? 제 예상이라면. 그러면 야 롯데는 여태 전력 보강 안 하고 뭐 했어? FA도 신경 안 쓰고 여따 올인한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명이 살벌할 것 같아요. 2025 시즌 한신에서 선발 투수 20경기 올해 한신에서 선발로 20경기를 뛰었어요. 로테이션을.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폰세 와이즈 못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슬리를 100만 달러에 잡았다? 아 이건 뭔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리그 완투 롯데 기대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교야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또 롯데에서 불펜으로 거의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코하마 출신인데 이 친구도 사실은 올해는 1군 등판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강력한 스토프 영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불펜에서 만약에 온다면 최준용 선수와 함께 필승조로서 힘을 보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상대로 레이에스랑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롯데가 약간 외국인 쪽에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올인을. 근데 투수가 제가 예상하는 대로 원투펀치가 그렇게 강력해지면 일단 어느 정도 탄력은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롯데는 빠따가 어느 정도 되는 팀이니까. 그리고 교야마가 진짜 오게 되면 최준용 선수하고 이 친구가 흐름을 좀 잡아주면 중간에서 김원중까지는 가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좀 올해보다는 수월하겠죠. 롯데의 외국인은 요주의 팀입니다.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러니까 롯데도 좀 투수진이 좋아져야죠. 안정적이 돼야죠. 저는 롯데가 이렇게 외국인 스카우터를 바꾸면서 첫 시즌에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짧게 LG 트윈스의 왕조 도전 가능성 과제.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왕조를 이뤘던 팀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LG가 화려한 면면에서 선수들은 좀 떨어지지만 조직력에서는 이 왕조를 이뤘던 2011년에 삼성의 난공불락 배영수, 장원삼, 윤성환, 차우찬, 안지만, 권어준, 권혁, 정현욱, 오승환 이 말도 안 되는 투수진들에 비하면 화려함이 떨어지지만 조직력에선 좀 앞서지 않겠어? 라는 얘기. 자 그런데 기아가 24 시즌에 우승하고 올해 몰락했잖아. 이거를 LG가 봤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거야. 그런데 이 양반 얘기는 LG가 지금 전력으로 왕조를 건설하기에는 조금 약해. 왜? 손주영, 송승기, 임창규 11승씩 올렸지만 아쉽잖아. 인정. 불펜은 매우 불안하잖아. 인정 투. 그래도 그 와중에 3일 연투한 불펜 투수가 아예 없다. 유일하게 인정하다. 그리고 박동원 백업 포수 마땅한 선수 있어? 없잖아. 근데 내년도에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한화하고 기아가 전력 손실이 예상 밖으로 커. 한화는 폰세 와이즈 빠졌고 기아는 뭐 아시는 대로 최용호 선수, 박찬호 선수 빠졌고. 그래서 LG가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어느 정도는 인정. 근데 한화하고 기아만 야구하나? 다른 팀들은 내년에 야구 안 하나? 삼성은 노나? 난 삼성이 제일 무서운데? 왜 기아하고 하나만 얘기하셨지? 이런 생각? 지금 LG 3년 동안 2번 우승했어요. 이 정도면 8년 동안 연속 가을 야구 나가고 3년 동안 2번 우승했으면 예쁘죠? 잘했죠? 누가 봐도 강팀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뭔가 압살해갖고 에이씨 이건 무조건 LG지 이런 거보다는 참 어떻게 이렇게 막 꽁냥꽁냥 한다. 이기면 장땡이야 뭐 이런 느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우리 팀이니까 잘했으면 좋겠죠.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시즌에도 야구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언제나 감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도 늘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